강릉 단오제의 모든 것, 저희가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오늘 다시 또 모셨습니다. 여러 번 책을 한 5권 썼나요? 논문 한 40편 이상을. 그래서 단어 전문가라 그러는데 이것도 또 퀴즈가 좀 나가야 돼요. 어디서 5,000원권을 그렸을까요? 또 퀴즈입니다. 몇 개 갖다 쓸까요? 중국에서 조선의 시를 모았는데 거기 한글로 쓴 허균 선생의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글씨를 또 누가 썼느냐? 어머니가 이 떡썰기 대회 1등 하신 분이죠. 한석봉. 네, 한석봉. 예. 어떻게 그렇게 글을 문장가로서 이름을 알렸을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찌를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들,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허균 선생은 그 집안 자체가 다 문장을 잘 쓰는 네, 집안이에요. 화씨 오문장가라고. 헌안설원이 네. 세 가지 한이 있다. 네, 삼한. 네. 공부해왔습니다. 헌안설원이라는. 일본에서, 미국에서 압도적이게 문학과 플러스 영화. 이 강릉의 문학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 노는 게 단어다. 강릉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릉은 그보다 글 자라는 거를 대단히 높이 쳤어요. 그 단어가 우리 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 것을 뺏어갔다. 네. 이렇게 이제 벌써 해석이 아주 못 아유, 푸는 이게 얘기가 되게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짧아가지고. 메인 주제가 온라인 주제. 네. 네네. 온라인 단오제는 강릉 단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릉 단오제의 모든 것, 저희가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오늘 다시 또 모셨습니다. 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지난주 첫 출연하셨을 때 좀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는 기자님들이라서 딱딱하게 방송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정말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강릉 얘기를 하면서 가장 바라는 거는 실제로 강릉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 그걸 원래 강릉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생생하게 이 강릉의 제작비가- 분위기를 네, 느끼면서 제작- 여건상. 네.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네, 저희가 이 강릉 단오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네.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네. 교수님이 그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의 1등 공신이었다고. 제가 이제 2005년 네. 단오제가 세계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네. 그때 이제 그 비드 파일을 만드는 책임연구원을 네. 맡았어요. 네, 그리고 그 아시아의 단어 민속이라고 해서 책도 냈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서 심의할 때 그걸 제가 작성을 했던 것이고, 단어제로 뭐 여러 권 책을 한 5권 썼나요? 논문 한 40편 이상을 네. 써서 단어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물어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다 노는 게 단어다. 이게 단오세 이거 단오세 그 구호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명절 축제로서 주야 음주 가무하던 그런 전통 축제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중국의 방해가 대단히 네. 심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단오는 민족의 명절, 국가의 명절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민족 시인인 그 구론에 이제 기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단오를 유네스코에 신청을 3번째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이제 물질문화유산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이런 물질문화, 다시 말해 유형문화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가 우리가 2005년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500개씩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지금 2,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경우.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민족의 어떤 큰 풍부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같은 것도 또는 이제 조선족들이 한글 쓰니까요. 네. 아리랑 같은 것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하게 됐죠. 네.
강릉 단오제를 즐기기 전에 네. 좀 이런 인물은 꼭 알아야 한다. 좀 인물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강릉에 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또 있죠. 강릉 자랑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많죠. 강릉에 일찍이 이제 그 문향이라 해서 많은 인물들이 났습니다. 율곡 선생님, 사임당, 그리고 허균 선생, 허난설원 등 출중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되게 이제 문향이라는 이제 또 예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강릉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글을 읽는 게 이제 골짜기마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이제 큰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향이 있고 문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주 같은 데는 이제 무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도 장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강릉은 이제 글 잘 쓰고 시 잘 쓰고 문학하고 이런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고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은 인물들이 시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그런 좀 공부를 좀 더 하려면 인물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인재들이 강릉으로. 모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후손들 중에서도 그러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율곡, 그다음에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 또 허균과 허난설은 오누이. 이게 사실 독특한 거죠. 오누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린 경우, 또는 모자가 다 지금 화폐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릉이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긴 한데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건 참 지역으로서도 아주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균 선생은 그 집안 자체가 다 문장을 잘 쓰는 네, 집안이에요. 허씨 오문장가라고 그러죠. 네네네. 초당 허엽 선생이 이제 뭐 초당 도구를 거기서 만들어서 드셨다 할 정도로 네네. 초당 선생이 이제 경상 감사도 하시고 네. 그 집안이 이제 문장가로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허균 선생이 이제 역적이 되시면서 역적으로 몰리면서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멸족을 하게 되죠.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그 허균의 아버지 초당 허엽 선생부터 악록 허성, 하곡 허봉, 그리고 난설은 허초이, 그다음에 이제 홍길동전을 지었던 허균 선생, 한글 소설을 지었던 허균 선생, 이렇게 오은장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그 참 놀라운 일이 제가 이제 북경대학에 있을 때인데 그 조선시선이라고 네. 오명재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조선의 시를 모았는데 거기 한글로 쓴 허균 선생의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오셔가지고 둘이 정을 맺고 의리를 나눴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이별의 시를 썼는데 거기 한글로 시를 쓴 거죠. 네, 시진핑 주석이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두 편의 시를 이제 낭송을 했어요. 네, 우리 한국하고 중국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간담상조, 서로 마음을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인용한 시가 바로 허균의 시예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최초의 중국 유학생이었던 그 최치원, 최치원의 시 한 수, 신라 시대 때 두 수를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허균의 시가 낭송이 된 거죠. 중국과 우리 사이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이대수다. 비가 오면 지금 이제 황사가 불면 우리도 지장이 있죠 하듯이 비가 오면 우리도 이제 같이 비를 맞는다. 한중간에 최초의 한류 열풍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최초의 한류요? 네. 아까 중국에 얘기하신 널리 알려진. 네. 그 최치원 선생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최치원보다 조금 더 알려진 인물이 있었죠.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물론 이제 중국에 시집을 간 고려 때 많이 있죠. 네. 고려 시대 때 중국에 시집 간 사람도 있지만 중국에 시집을 가지 않고 중국에서 시집을 낸 최초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난설원 집 허난설원입니다. 무려 218수의 시를 남겼는데 이제 그 가운데는 8살 때 썼다는 그 광안전 배공로 상량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8살 때 그 엄청난 글을 썼는데요. 그 글씨를 또 누가 썼느냐? 당대의 명필. 어머니가 떡썰기대회 1등 하신 분이죠. 한석봉. 네, 가래떡을 잘 써시는 분 1등 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한석봉이 글을 썼어요. 네, 이 자료이긴 한데요. 네, 어마어마한. 한번 보시죠. 이게 한 만져도 300년 맞아도 됩니다. 네. 이 한석봉의 글씨고 이 8살 때 한한설이 쓴 백옥로 상냥문이죠. 8살짜리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긴 글을 글을 썼다는 거예요? 거죠. 네. 와. 그 더욱이 이제 집을 져서 광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남원에도 광안로가 네, 있듯이 네. 그게 이제 도교의 궁전이에요. 아. 그 백옥루라는 이제 누각을 짓는데 거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신동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8살 때 뭐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애가 6살이거든요. 네, 네. 아직 한글도 몰라요. 네. 한글도 뭐 숫자를 겨우 아는 네. 이 상황인데.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한석봉이 자기가 썼다고 충청각에서 썼다는 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조선시대 네. 특히 좀 여성들의 뭐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럼 난설원이라는 그 인물은 어떻게 그렇게 글을 문장가로서 이름을 날렸을까요? 자, 좋은 질문을 핵심을 찌를 질문하시는데 조선시대 그 반가의 양반가의 반가의 집안의 여성들은 이름도 있고 호도 있고 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임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난설원도 호거든요. 예, 자는 경번이고 이름은 초이예요. 그 글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 못지않게 남성도 이제 성인 되면 관례를 하면 자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 말고 네. 다른 자를 받는데 성인으로 이름을 받죠. 근데 여성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사임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또 유산도 지금은 이제 장자 유선으로 조금 더 유산이 더 많이 가는데 조선시대 똑같았어요. 사임당 같은 경우 똑같이 남녀가 재산을 나누게 됐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칠거지약이니 뭐 남녀 차별이니 그러는데 네. 조선시대 반가의 여성들은 남자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한이 있다. 네, 사만. 네. 조선 땅에서 여성으로 김성립의 아내로 태어난 게 어머니 많이 한이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했네. 네. 공부했습니다. 허난설원이라는 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 네, 네. 진짜 조선시대 때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장관도 하시고 지금도 뭐 외교부 장관도 하시고 예. 뭐 장관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이분은 이제 여성이 태어나니까 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벼슬도 못하고 과거도 못 보고 그런데 실제로 시에 보면 여도사 그러니까 도교의 상상의 도교의 세계에 가서 벼슬을 아치가 돼요. 그런 꿈을 보여준 것이죠. 그 사임당 신씨는 초충도라고 왜 네. 우리 그 5만 원짜리에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분도 뛰어난 또 뭐 시인. 이것도 또 퀴즈가 좀 나가야 돼요. 네. 그 이제 세계에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 인물이 된 역사는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고 고액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5만 원. 5만 원. 네. 최고 고액권에 죄송하지만 여성이 그다음에 그렇죠. 조선시대 여성이 네. 조선시대 여성은 사실 삼종집법이니 뭐 칠거지양이니 여성의 권리가 없었던 시대에도 그 여성을 이제 최고의 가치 인물로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율곡 선생하고 이제 모자 인물 해가지고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같이 이제 5만 원하고 5천 원인데 어머니하고 아들. 지금 이제 5천 원 율곡 선생의 경우는 퀴즈 내겠습니다. 네. 1972년에 5천 원권이 처음 나왔어요. 네. 어디서 5천 원권을 그렸을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이걸 그렸다고요? 그렸다. 네. 그래서 서양율곡이라고 힌트입니다. 서양율곡. 일본에서 서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막 던져야겠네. 막 던지시는데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 70년대 이 화폐를 제조할 기술이 없어서? 기술이 없었어요. 축구 잘하는 나라이기도 영국. 합니다. 네, 잉글랜드. 토마스 델라루사라는 사에서 거기서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72년에 나온 코가 뾰족합니다. 영국 사람처럼. 예, 영국 사람처럼 그랬죠. 아주 그건 희귀한 건데 그 후에 이제 이종상이라는 작가가 같이 5천 원권을 그 다음에 그리고 5만 원권도 같이 이렇게 그랬다는 것이죠. 강릉 오시면 5만 5천 원이면 해결이 돼요. 오죽헌도 다 보시고. 근데 지금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이제 후손들의 골격이나 이런 다 보고서 이제 그리게 된 것이죠. 네. 심사임당이 5만 원권에 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네, 네. 뭐 어떤 우여곡절이라고 네. 그 아마
절을 짓기 제일 힘든 절이 우여곡절이라고. 예, 예. 화폐인물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국가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여사도 있었고 네. 네. 또 헌안서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사임당도 있었죠. 네. 그 과정은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5만 원권 최고 고액으로 신사임당이 이제 조선시대 여성 높은 머리 이제 형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여성.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어머니의 사표죠. 가장 네. 모범적인 어머니로서 이제 또 율곡 선생 같이 훌륭한 자식도 키우고 이제 그래서 이 장도빈이라는 분이 조선 명부죠. 네. 우리나라 2000년 이상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을 10명을 꼽았어요. 근데 2명이 강릉에 들어 있습니다. 두 분이 네. 사임당과 난선원. 네. 그래서 강릉은 인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오셔가지고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은 화폐 네, 부분이라. 화폐 지금 오죽헌에 이제 화폐박물관 지금 지으려고 그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이 강릉하면 생각나는 게 국제영화제도 네. 이제 네. 작년인가부터 이제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국제영화의 모티브도 이제 문학과 플러스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이 강릉의 문학이 좀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강릉은 글 잘하는 거를 대단히 높이 쳤어요. 정신문화로서의 그 가치를 높이 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장교라든지 서원 또 이런 교육기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의상선이라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절, 예법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한 고장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강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왜 그 강릉 경포 호수 옆에 가면 경포대 정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서 예전 이제 시인 묵객들이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포에 뜨는 달이 뭐 9개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퀴즈입니다. 몇 개 갖다 쓸까요? 예. 달이 5개 갖다 5개요. 하늘에 우선 뜨죠. 네. 바다에 뜨죠. 호수에 호수에 뜨죠. 뜨고, 그 다음에 술잔에 뜨고 마지막이 님의 뭘까요? 눈에 뜨죠. 달이 강릉분 다르죠. 세계 달이 5개 뜨는 데는 5개. 강릉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럼 저희가 헤드라인 뽑아보겠습니다. 벌써 아, 네. 벌써 예. 헤드라인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게 걸려있다고 합니다. 거의 갑옷급인 것 같은데 네. 봤을 때 이번에도 교수님이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주제는 강릉 어디까지 알아봤니? 여름철 강릉을 즐기는 3가지 포인트. 이걸 담아주시면 됩니다. 교수님의 선정 기준 말씀해 주실까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 저희 애가 제가 이제 셋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 이제 넷이 나와요. 넷째가 나오는데 다 한글 이름입니다. 한민정음 한글 마지막이 지음. 잘 치셨네요. 어필하고 계시는 어필.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강릉하면 생각나는 제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봤는데 문학과 문화, 깨끗한 바다, 그리고 향긋한 커피. 강릉의 끝은 어딘가. 섭취향이 벌써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릉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이긴 하지만 아까도 이제 우리 문학과 또 인물 여러 가지가 이제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서 천년 축제의 고장 강릉 문화의 바다에 빠져봅시다. 문화의 오늘 바다. 뭐 네. 어렵겠는데 설정이 푹 빠져보는 거죠. 네. 저는 다 같이 한번 강릉을 여행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담아가지고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강릉. 3가지 포인트를 그냥 강릉으로 잡았습니다. 뭐 결정을 해야 됩니까? 네. 네. 좀 오늘은 푹 빠져보고 네. 그렇다면 푹 빠져서 오늘 우리 소개한 네. 헌안설원의 친필 글씨 족자가 되겠습니다. 이야, 와 가보예요. 대단하시네. 집에 걸어두시면 네. 시원하고 감동적인 느낌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심정을 읊은 그런 신선세계를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명작입니다. 네. 이 귀한 걸 가지게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네, 고맙습니다. 푹 빠지시는 네, 분이 오늘 네. 강릉의 문화의 바다에 빠져봅시다. 오늘 점점 사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막하 모이세요.